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벌리입니다. 먼저 리버풀은 15승 6무 2패 승점 51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선두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안필드로 강등권의 벌리를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리버풀은 모든 대회에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중 지난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약 2달 만에 아스널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2023 아시안컵을 끝마치고 돌아온 엔도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에서 부상을 당했던 살라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패배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이 개막된 후 홈 구장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리버풀이 벌리를 제물로 홈 무패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리버풀의 핵심 미드필더 소보슬러이는 부상으로 인해 약 3주에서 4주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및 카라바오컵 결승전에도 오르지 못할 예정입니다. 다음 벌리는 3승 3무 16패 승점 13점으로 리그 19위에 머물러 있으며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현재 벌리는 리그 17위 루턴과 8승점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해 18라운드전에서 승전골을 울린 후 다시 5경기째 리그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FA컵 3라운드까지 포함하면 6경기 연속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맨시티전과 풀럼전에서 벌리는 전반전에 이른 실점을 하고 경기 막바지에 겨우 만회골을 넣어 0패의 굴욕을 피하는 등 수비진이 흔들린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벌리는 23라운드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낸 포파나를 선발 출전시키고 선수비 후역습의 형태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버풀은 지난 5번의 홈 경기에서 3.2골의 높은 평균 득점을 보였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벌리도 한 골 이상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총 3.5골 이상의 많은 골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브라이턴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일찍 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펼치는 등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상위권 경쟁을 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위해 팀을 떠나 있는 동안 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베르너와 부상에서 복귀한 판더 펜과 메디슨 등이 재구시를 해주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수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롭게 발을 맞추는 베르너와 최근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히샤를리송과 어떤 조화를 이룰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9승 8무 6패를 기록하며 승점 35점으로 8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5위 토트넘과는 승점 9점 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경기에서 경기당 2골에 가까운 42골을 넣었지만 상위 10개 팀 중 가장 많은 38실점을 허용하며 많은 승점을 잃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보다 많은 실점을 하며 최근 원정 경기였던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하는 등 지난 리그 원정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토마의 복귀는 브라이튼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토마는 아시안컵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기 전부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마지막 경기였던 아시안컵 8강전에서 교체로 출전해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여 리그 경기에도 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은 한일전 속 상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팀의 홈과 워정 경기 성적을 살펴볼 때 홈팀인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당한 2대4 대패를 서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브렌트퍼트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9승 5무 9패를 기록했습니다. 득점과 실점에서도 같은 37골을 넣고 이르며 0의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홈에서만큼은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홈 11경기에서 5승 3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황희찬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팀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쿠냐와 네투 등이 재구시를 해주며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였던 첼시 원정 경기에서 4대2로 대승을 거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3대4로 패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팀에 복귀했지만 가벼운 부상이 예상되는 황희찬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음 브렌트포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6승 3무 12패를 기록하며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가 징계에서 복귀했지만 그 이후에도 좀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원정 5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원정에서 더욱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을 위해 팀을 떠난 나이지리아의 오니에카와 콩고의 비사가 각각 결승전과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는 부분도 프랭크 감독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울버햄튼과 꾸준히 접전을 펼치기는 했지만 지난 6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많은 결장 선수가 있고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은 지난 1월 FA컵에서 만나 재경기를 치르며 2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연장전에 터진 쿠냐의 결승골로 울버햄튼이 승리했습니다. 전력이 더욱 보강된 울버햄튼 리그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5일 홈에서 치른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17경기 동안 패배 없이 18승 3무 1패로 승점 58점을 획득한 레알 마드리드는 지로나와의 승점차를 2점으로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른 시간에 나온 선제골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브라임 디아즈가 내준 패스가 상대 수비의 발을 맞고 루카스 바스케스에게 연결됐고 바스케스의 패스가 재차 수비를 맞고 디아즈에게 연결됐습니다. 디아즈는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AT 마드리드의 거센 공격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탄탄한 수비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 AT 마드리드의 공격 상황에서 순식간에 공이 마르코스 요렌테에게 전달됐고 수비 간격이 벌어진 사이 요렌테가 손쉽게 헤더 동점골을 집어넣으며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지로나는 4일 홈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7승 5무 1패 승점 56점을 기록한 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지로나가 프리킥과 코너킥 등 오프더볼 상황에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24분 에레라의 헤더 득점이 나왔지만 VAR 판독 결과 득점 전 상황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같은 상황은 소시에다드에게도 나왔습니다. 31분 안드레 실바의 슈팅이 가사니가 골키퍼의 선방에 튕겨나왔고 오야르자발이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양팀은 90분 동안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두 센터백의 공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마드리드 더비에서 에데르 밀리탄과 다비드 알라바의 부상으로 센터백 자원이 부족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나초와 카르바하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했지만 높이에서 밀리면서 결국 극장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지로나는 무릎 부상으로 지난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아르템 도브비크가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근육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지로나의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유일한 패배가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였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